새로 만들기. 사이즈는 오픈마켓과 스마트 스토어는 폭과 높이가 1000에 1000픽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0에 1000으로 맞춰주세요. 이거는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에도 제가 적어드렸어요. 1000에 1000픽셀. 얘는 2000이 꼭 2000을 줘야 되는 건 아니고 짧게 줄 수도 있고 좀 더 길게 줄 수도 있는데 그냥 대략적으로 860에 1500 또는 2000 이렇게 주고 제작을 할 거예요. 일단은 우리 대표 이미지부터 만들 거니까 1000에 1000으로 제작을 하시고요. 픽셀 단위인지 한번 확인하세요. 그러고 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흰색 사각형이 생겼어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다 파일을 포함 가져오기를 할게요. 그래서 아까 바탕화면에 옮겨드린 연습 2의 상세 의류 들어가셔서 전체 컷을 선택하시고 가져오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전체 사진이 이렇게 가지고 와졌을 거고 마음에 들게 됐으면 엔터 해서 이렇게 쳐주시면 됩니다. 이런 의류 컷은 보통 어떻게 찍느냐면요. 우리가 눕기보드라는 게 있어요. 제가 그거까지는 아마 준비가 안 돼 있으긴 할 건데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눕기보드라고 하는 그런 제품이 있거든요. 보통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위에가 아크릴판 같은 걸로 돼 있는데 연질 아크릴판이라 해서 약간 이렇게 구부릴 수 있는 아크릴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경사가 지게끔 하고 이 위에다가 이렇게 의류를 올려놓거나 촬영을 하게 됩니다. 요건 이제 의류 촬영 매직보드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에는 이제 자석을 줘요. 그래서 옷에다가 자석으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촬영을 하는 매직보드예요. 물론 똑바로 세우면 보기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촬영하는 거 가끔 보셨죠? 이런 자석을 주고요. 그 자석으로 이렇게 옷을 맞춰가지고 놓는 거예요. 그러고 약간 경사를 줘야 그래도 우리 그림자가 안 찍히니까 경사를 줘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의류를 주로 찍는 경우는 이런 판을 하나 사가지고 하시면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괜찮을 거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요게 뭐라고 하냐면은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고스트 옷걸이던가 뭐 그래요. 요런 옷걸이가 있어요. 투명 옷걸이가. 실제 판매를 하는 걸 제가 샀었었는데 지금 사실 어디다가 놨는지, 이게 작년에 이제 제가 오픈마켓 과정 좀 긴 시간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걸 할 때는 우리가 촬영을 직접 다 해가지고 며칠간의 이제 그런 작업들을 했었기 때문에 이거를 샀었는데 별건 아니에요. 그냥 아크릴판이 이렇게 옷걸이 모양처럼 이렇게 있고요. 위쪽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고 낚싯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디다 묶어 놓고 그렇게 하시는 그런 형식인데 비싸기는 차라리 만드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게 투명 옷걸이입니다. 제가 만드는 거는 좀 재주가 없어서 일단은 저는 사가지고 저번에 이제 그런 작업 촬영을 했었는데, 이렇게 해서 촬영하고 이런 부분들을 포토샵으로 삭제해서 만들면 이런 고스트 촬영샷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옷을 촬영하시는 분은 이런 보드를 좀 사가지고 활용하시면 좀 더 편하실 거고요. 그게 아니다라고 했을 때 이런 눕기보드 같은 걸 활용하시기도 해요. 이 눕기보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촬영용 테이블에다가 놓고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크릴판 위에다가 상품을 놓고 촬영을 하고 이 위에서 이렇게 빛을 쬐는데, 그때 밑에 보면은 이렇게 그림자가 질 수가 있죠. 그럼 이 하단 부분에 또 마찬가지로 보조광을 비춰요. 그래서 밑에 그림자가 잘 들어가지 않게 그렇게 촬영을 하는 그런 형식을 이런 눕기보드를 활용해서 촬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눕기보드는 좋은 점이 뭐냐면 일단 요 경계선 단차 그림자가 지질 뭐랄까 요 경계선이 없다라는 게 이제 장점이 될 수가 있겠고요. 밑에 이제 그림자 처리할 때 조금 더 용이할 수는 있다. 요런 게 이제 장점이 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얘가 접이식이거든요. 그래서 공간을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는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런 보드를 꼭 사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따가는 촬영 배경지가 있거든요. 그거로 저런 느낌으로 한번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어쨌든 말이 좀 길어졌는데 이런 거가 바로 PVC판이라고 해서 배경지를 찍을 때 많이 또 깔아놓고 쓰시는 그런 예, 그런 어떤 도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밑에다가 요거 이제 고정할 판 같은 걸 사시거나 아니면 뭐 테이프로 붙여도 되죠. 우리 집인데 뭐 어때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판을 깔아놓고 위에서 이렇게 배경지를 깔아서 촬영을 하는 그런 형식이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게 노멀한 사진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이런 촬영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이런 게 아니면 요거 이제 색깔이 다양치는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진 작가들이 어떤 느낌을 또 살리냐면은, 왜 화방에 가면은 한 전지만한 어떤 도화지가 있어요. 색깔이 있는 어떤 도화지들이 있는데 그런 걸 사가지고 이렇게 깔아놓고 작업을 하기도 해요. 색깔이 되게 다양한 게 많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실 제일 좋게 보여지는 색깔은 흰색이에요. 깔끔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흰색을 제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마그네틱 판보드로 촬영할 때 이런 식으로 촬영한다라고 이렇게 찍어 놓은 거네요. 자, 어쨌든 저런 사진을 얻기 위해서 촬영하는 방법은 대략적으로 이런 것들로 이렇게 촬영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물론 주변에 이제 눕기를 따가지고 정리를 해놓은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사진을 우리가 따왔고요. 이게 이제 대표 사진 완성이 된 거죠. 그러면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우리 기왕에 폴더 하나 만들어서 놓을게요. 바탕화면에 새 폴더. 뭐라고 할까요? 대포라고 적을까? 오늘 날짜 할게요. 2022-0416. 이름은 맘대로 주세요. 본인이 알아볼 수 있는 이름이면 되는데, 제가 이따가 촬영할 것들이 좀 뭐 여러 가지 소품들을 두고 여러분들한테 촬영해 보세요를 할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어떤 걸 촬영하셔서 올릴지 뭐 여러 가지 촬영할 거예요. 뭐 휴대용 선풍기도 그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촬영해서 올릴 때 종류가 좀 다양할 거라 저는 일단은 이렇게 적었는데, 뭐 촬영이라고 해놓고 해주셔도 되고요. 본인이 알아보기 쉽게 이름은 주세요. 그리고 여기 이름 제목 없음이 아니고, 얘는 이제 이름을 뭐라고 할 거냐면 대표 사진이니까 대표 사진 사이즈까지 적으시려면 1000에 1000픽셀 이런 식으로 적어 놓으셔도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사진을 저장을 하실 때 지금 오픈마켓하고 스마트 스토어는 1000에 1000이 맞는데요. 다른 데다 활용을 하실 때 사이즈가 또 달라지는 경우에 그 사이즈에 맞게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이즈를 같이 적어 놓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 저장할 때 어떻게 저장해요? 해당 폴더를 더블 클릭해서 연후에 파일 이름을 적어 놓고 PSD인지 확인하시고 저장을 하시면 되겠죠. 확인. 본인이 어디다 저장했는지는 저장 경로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안 그러시면은 물론 나중에 찾는 방법은 있긴 하지만 좀 더 힘듭니다. 그래서 저장 경로를 꼭 확인해 주시고요. 다시 저장을 할 건데,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지금 아까 최근에 저장한 경로가 딱 떴을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파일 이름도 그대로 놓고 파일 형식만 JPEG로 바꿔서 저장을 합니다. 이제 작업물 만든 건데, 이런 인트로 창을 하나 만들 거예요. 보통 요 인트로라고 하는 데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그 제품의 상품명, 그리고 뭐 사이즈면 사이즈, 그리고 간략한 설명, 그리고 전체적인 그런 느낌을 알 수 있는 그런 사진을 넣습니다.
또는 인트로를 넣을 때 어떻게들 넣냐면 이제 기업의 어떤 느낌 같은 걸 살리기 위해 그런 걸 넣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후기라고 하죠. 이 사람들, 후기가 아니라 후기요. 예, 이제 사람들의 눈길을 확 끌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눈에 예를 들어 하고 신경이 딱 그쪽으로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을 적어서 시작하시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거기까지 하기에는 좀 더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기본적인 예, 이 제품이 뭐 그렇다고 뭐가 예를 들어서 뭐가 어떠시나요? 뭐 이런 식으로 뭐 불만을 막 묻고 이럴 거가 아니라서 뭐 훅을 넣거나 말거나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요 제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단은 간단하게 상품에 대한 제목, 그리고 사이즈, 그리고 간단한 이런 설명, 그리고 상품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 그리고 요 밑에는 장식 요렇게를 해서 인트로 하나 만들게요. 이런. 죄송해요. 딴 게 움직였네. 자, 이 창은 이제 닫으셔도 됩니다. 새로 만들기를 하시고요. 이번에는 가로 폭은 860. 그 다음 높이는요. 보통은 1500에서 한 2000 정도 줘요. 그리고 최대한 2500까지 주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옥션이나 G마켓에 올릴 때는 긴 이미지를 올릴 때 잘 안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높이를 일단은 한 2000을 주세요. 그리고 해상도는 72픽셀인지 보시고 제작을 눌러주세요. 화면이 작게 보일 테니까 얘를 이제 화면을 100% 사이즈 정도로 보고 싶어요. 그러면 돋보기를 더블 클릭하시거나 컨트롤 1번을 누르시면 화면이 100% 사이즈로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이 보일 테니까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서 위로 이렇게 당겨주세요. 자, 당겨주셨죠? 그러면 이제 타입 툴을 골라주시고 위쪽에다가 글씨를 적을 건데 본인이 제목으로 저기 보기 좋은 그런 글씨체들 있잖아요. 조금 두꺼운 글씨체. 그런 글씨체를 하나 선택을 합니다. 저는 임팩타민체 이걸로 그냥 이용을 할게요. 실제 제가 아마 이거 이제 예제를 만들 때도 임팩타민체로 만들기는 했어요. 근데 임팩타민체가 무조건 있는 폰트는 아니고 눈누에서 다운받은 폰트예요. 그래서 그냥 무료 폰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가 이제 글씨 크기인데 글씨 크기는 우리가 감이 안 오죠. 어느 정도 와야 될지. 그래서 일단 내비두고 여기 글씨 색깔은 까만색 할 거니까 여기를 까만색. 그런 후에 이 부분을 클릭해 주세요. 제목을 적을 부분을 클릭. 일단 글씨 적으실 때는 왼쪽 정렬로 맞춰놓고 적습니다. 글씨 위치가 좀 움직이고 싶을 때는 이 커서보다 밑으로 내려가면은 내 방향 화살표 나오죠? 이때 위치를 움직여서 놓을 수 있고요. 적어볼게요. 하고 얘를 마찬가지로 끌어서 내가 원하는 데다가 배치를 해서 놓는 거예요. 보통 스마트폰에서 우리가 화면을 늘릴 때요. 3픽셀씩 늘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적으실 때는 물론 크게 상관은 없지만 한 3의 배수 정도로 적으시는 게 좀 더 보기는 좋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보기 좋은 정도로 사이즈를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요 사이즈 밑에다가 이제 사이즈란다. 여기 이제 제목 밑에다가 사이즈를 넣을 거니까 다시 타입 툴로 요 밑에 클릭하시고 적으시면 되겠죠. 프리 사이즈다. 그래서 95, 100, 105, 110
컨트롤 엔터. 크기가 역시 크니까 컨트롤 T로 적당하게 줄여줍니다. 좀 더 줄여도 될 것 같아요. 이걸 눈대중으로 가운데에 놔도 되는데 또 이런 분은 또 있더라고요. 내가 정가운데에 놓고 싶다. 예, 그러시면은 얘네 두 개를 선택을 해서 컨트롤 A 해서 가운데 정렬을 누르시면 정가운데로 배치할 수는 있어요. 근데 굳이 뭐 그렇게까지 가운데로 딱 맞추고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편하게 적으세요. 자, 수평 문자 도구 밑에다가 또 클릭해서 글을 적은 건데요. 얘는 좀 작게 적을 거니까 한 21포인트 정도 줄게요. 못하났네요. 따뜻한 기모 원단인데. 자, 이렇게 적고 가운데 정렬. 글씨도 얘는 좀 얇은 채를 쓸 거예요. 간단한 어떤 설명을 적은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고딕체 정도 한번 적어볼게요. 고딕 좀 딱딱하니까 불림 정도로 적어볼게요. 그리고 글씨는 조금 더 커도 되겠다. 베리 큐트는. 그러면은 여기 하단에 사각형 툴을 일단 선택해 주세요. 사각형 도구. 이걸로 밑에다가 사각형을 적당하게 그립니다. 좀 크게 그려주세요. 칠은 색깔이 무슨 색깔이든 상관은 없지만 그냥 저는 까만색으로 할게요. 그리고 만약 혹시 사각형이 저처럼 중간에 이렇게 들어갔다. 레이어가 이렇게 되면 헷갈릴 수 있거든요. 제일 위로 사각형은 위로 올려주세요. 사각형이 왜 중간에 들어가게 됐었을 거냐면 아마 여기를 제가 클릭해 놓은 채 사각형을 그렸을 거예요. 제일 위에 레이어를 선택한 채 사각형을 그렸다면은 사각형은 그 선택된 레이어 바로 위에 생기기 때문에 이 위쪽으로 생기게 되는 거고요. 네, 만약에 다른 레이어 부분에 생겼다면 끌어다가 위쪽으로 올려만 주시면 돼요. 컨트롤 T 눌러서 사각형 좀 더 크기 조절하실 분은 조절해서 맞추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모양이 지금 이런 정도까지 만든 거고요. 밑에 글씨 적고 나서 인트로가 이렇게 길진 않으니까 일부 잘라낼 거예요. 그리고 여백이 좀 있으면 좋긴 하기 때문에 너무 바짝바짝 붙이기보다 약간씩 이렇게 좀 띄어서 좀 두시는 걸 더 저는 추천드려요. 이렇게 움직이려면 레이어가 따로따로 있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붙여져 있는 분들 다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다가 파일에서 포함 가져오기 할게요. 포함 가져오기. 바탕화면에 있는 예제 중에 아까 연습02 그 간단 상세 의류를 따닥 눌러서 예제는 예제가 어디 갔지? 요 코디컷인가요? 코디컷 선택해서 가져오기 해서 대략적으로 배치를 맞추시고 엔터. 그 다음에 컨트롤 알트 G 클리핑 마스크. 컨트롤 T에서 크기 조절하셔도 됩니다. 더 늘려가지고 놓던지 배치를 맞춰서 설정하시면 되고요. 지금 얘가 다리까지 나오게 하고 싶은데 사각형이 적으면 사각형을 선택해서 컨트롤 T로 늘려주시기만 하면 이렇게 내가 나타낼 때까지 보이게 해줄 수가 있어요. 자, 대략 여기까지 나오게 한 것 같아요. 그림에서. 그쵸? 요 정도? 글씨를 이렇게 멋으로 적고, 그 다음에 혹시 이런 분들 있어요. 여기 조금 더 멋있게 또 글씨를 또 영어로 잔뜩 적고 싶다 이런 분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그렇게 어려울 건 없고요. 네이버에 가보시면은 예를 들어 어트랙티브라고 돼 있는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 네이버에다가 붙여보면요, 영어 사전이 있잖아요. 사전에 가서 영영사전 같은 데 가보면 어떤 문구 같은 게 있죠. 네, 그런 문구 같은 걸 그냥 집어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눌러서 보면은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어떤 문구가 있다 하면은 이런 뭐 문구를 그냥 드래그해서 복사해서 붙인다. 이거 좋네요. 그죠?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인 거를 복사해서 붙이고, 이거를 글씨를 작게 하겠죠? 안 보이게. 21이니까 한 12포인트, 14포인트 정도? 해서 뭐 2에서 내릴 거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건 디자인이니까 하고,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해놓으면은 조금 더 그럴싸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놓기도 하는데 굳이 이것까지는 할 필요 없어서 그냥 영어 단어만 이렇게 적었어요. 한글만 적혀 있는 것보다 이렇게 영어를 적어 놓는 게 조금 더 근사해 보이는 부분은 있다 보니까 많이들 그냥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남은 영역을 자르실 때는 자르기 툴을 누릅니다. 그리고 아래 여기 선 보이죠? 얘를 끌어서 필요 없는 데까지 잘라서 엔터. 이렇게 잘라주세요. 파일에서 저장하실 때 저장 눌러주시고, 아까 우리 바탕화면에 아까 본인이 만든 폴더 있었죠? 저는 오늘 날짜로 적은 거, 얘를 따닥 눌러서 여기는 뭐라고 적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상품이니까 S 뭐 01 뭐 이런 식으로 적겠다면 이렇게 적으세요. 내가 알아보는 이름이면 돼요. 이따가 이게 상세 페이지가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 이렇게 만들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뒤에다 01 이렇게 달아놓은 거예요. 포토샵으로 저장, 확인.
그 다음에 다시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리고 요거를 JPG로 바꿔서 저장. 확인. 자, 새로 만들기 눌러서 사이즈는 860에 2000 그대로 쓸 거니까 제작 눌러주세요. 자, 여기다가 전체 컷을 하나 올릴 거예요. 그래서 전체 컷을 여기로 이제 가져올 건데, 사각형을 일단 채워 넣는 쪽으로 할게요. 그래야지 나중에 이제 상품을 바꿔치기를 할 때도 깔끔해 보일 거니까. 사각형 도구를 선택해 주시고, 여기 사각형을 적당한 사이즈를 그려주세요. 크게 그리세요. 전체 컷을 넣을 거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사진을 넣으실 때 파일에서 포함 가져오기 그래서 바탕화면에 있는 아까 제가 옮겨드린 예제 파일에서 전체 컷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배치해서 올려주시고 엔터. 컨트롤 알트 G 클리핑 할게요. 혹시 저처럼 이렇게 잘린다면은 사각형을 조금만 길게 늘리죠. 자, 이 정도로 맞출게요. 자, 이제 두 번째 장을 또 하나 만들 건데요. 여기서 지금 이 부분에 이제 상세 컷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각형으로 어느 정도 내가 상세 컷을 넣을 것인지 디자인을 좀 할게요. 이 정도 넣겠다 하면 이렇게 상세 컷을 넣을 사이즈만큼 사각형을 그립니다. 그리고 파일에 포함 가져오기. 이 앞면을 가져오세요. 배치를 적당하게 하시고 엔터. 컨트롤 알트 G 클리핑. 사각형의 크기는 적당하게 조절하시면 되세요. 앞면에서 이 그림의 위치도 조금 위로 올려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칸이 좀 모자랄 것 같아요. 저거는 지금 그린 게 밑에다 상세 컷을 하나 더 넣을 건데 칸이 모자르죠. 그럼 일단 배경색이 흰색인지를 보시고 여기 자르기 도구로 늘려주시면 돼요. 2500 정도 되게 좀 적당하게 늘릴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또 마찬가지로 늘어났죠? 여기도 똑같이 사각형을 그려서 상세 컷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사각형 툴을 고르고 사이즈를 적당하게 그린 다음에 엔터. 파일에 포함 가져오기. 자수 있는 부분을 가져오세요. 대충 위치 맞추고 엔터. 컨트롤 알트 G 클리핑. 이동 툴로 적당한 위치에 자수가 보이도록 이렇게 배치만 하시면 됩니다. 칸이 적다 하면은 사각형을 컨트롤 T에서 늘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조금 제가 빨리 설명은 했긴 했는데 간단해요. 아까의 연속이죠. 사각형 그려서 그림 채우고 컨트롤 알트 G 그러고 크기 조절 요거로만 반복을 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파일에서 저장 또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누르시고요.
이거를 아까 바탕화면에 그 해당 그 날짜 있었죠? 제가 만든 폴더로 가서 이름은 S02. 그러고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얘를 JPG로 해서 다시 한번 저장, 확인. 다시 새로 만들기. 사이즈는 똑같이 860에 2000으로 하겠습니다. 제작. 이번에는 상세 페이지 세 번째로 이 네 컷의 사진을 상세 컷을 남길 거예요. 그리고 밑에는 이제 사이즈 컷으로 이렇게 우리 아까 요거 전체 사진 있었잖아요. 그게 보이게 하면서 이런 표를 하나 만들어서 값을 집어넣을 겁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 지금 작업하는 거에는 아까 우리가 배웠던 부분과 그리고 다른 게 조금 더 들어가요. 요거 만들어 볼게요. 일단 이 윗부분부터. 자, 사각형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고 끌어서 우리가 사각형 한 개를 만듭니다. 이 사각형을 이동 툴로 Alt 누르면서 복사를 하면 옆으로 복사할 수 있죠? 약간만 띄울 거면 이동 툴 상태에서 방향키로 띄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사각형 위치를 적당히 배치해 보세요. 이 두 개 사각형을 선택하고 이 이동 툴에서 Alt 누르시면서 밑으로 또 끌어요. 복사하고 방향키로 적당하게 이렇게 위치를 맞춰 보세요. 여기 첫 번째 사각형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사각형 1, 첫 번째 사각형이 일단 선택이 돼요. 자, 이 상태로 파일에 포함 가져오기 해서 아까 그러면은 바탕화면에 있는 연습 상세 의류로 가서 소매 디테일을 가져오기를 합니다. 그러고 일단은 엔터 칠게요. 컨트롤 Alt G 클리핑을 해서 컨트롤 T로 크기 조절할게요. 그 사각형만큼만 보이는 거 확인되시죠? 네, 적당하게 배치를 해서 맞춰주세요. 자, 이렇게 하고 두 번째 사각형도 클릭. 파일에서 포함 가져오기, 디테일 하단 부분을 가져오기. 그 다음에 크기 조절해서 Shift 누르면서 조절하세요. 대략적으로 맞추시고 엔터. 컨트롤 Alt G 클리핑.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자, 파일에서 포함 가져오기.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디테일이죠. 선택하고 가져오기. 그 다음에 얘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Shift 누르면서 적당하게 크기 조절. 대략적으로 했죠. 크기는 사각형보다 좀 더 크면 돼요. 뭐 딱 맞출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대략적으로 이렇게 맞추고 엔터. 컨트롤 Alt G 클리핑. 그 다음 네 번째 사각형을 또 찍어요. 파일에서 포함 가져오기. 그 다음에 여기다가 넣을게 디테일 4 원단이었으니까 가져오기. 그 다음 가장자리에서 크기를 조절해서 대략적으로 배치하고 엔터. 일단 사각형보다 좀 더 크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고 컨트롤 Alt G 클리핑 하시고 컨트롤 T로 나중에 조금 조절해도 되니까 사각형만큼의 영역이 보이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세팅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이 하단 부분 만들 차례인데 지금 여기까지 다 됐는지 보고 이 하단부 시작해 볼게요. 자, 파일에서 포함 가져오기.
여기 전체 컷을 일단 가져왔어요. 그리고 사이즈를 조금 줄여서 적당한 사이즈로 맞추시고 배치를 한 다음에 엔터. 얘는 위에다 우리 치수 표시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불투명도를 낮추세요. 한 뭐 50% 정도 주시면 적당하지 않을까요? 뭐 어쨌든 적당해 보이는 정도로 불투명도를 좀 낮춰주세요. 자, 일단 도형 툴에서 선도구. 잠깐만요. 잠시만요. 왜냐면은 지금 요거 위쪽에 우리가 디테일 원단을 넣었는데 얘 선 그리고 표 그리면은 굉장히 좀 복잡해질 것 같아요. 레이어가. 그래서 요거 일단 우리 요 전체 것 뺀 나머지들 있죠. 요 배경 위에 그러니까 사각형서부터 여기 디테일 원단 4번까지를 쉬프트 누르면서 클릭해서 컨트롤 G로 그룹으로 묶을게요. 여기 그냥 상세라고 이름 주죠. 자, 이렇게 해놔야 레이어가 좀 정리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레이어가 복잡해질 때도 보기가 좋아요. 자, 그럼 다시 전체 컷으로 돌아가서 작업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 요거 가져온 거 일단 요 전체 컷에 클릭 한 번만 해주세요. 왜냐면 요거 위에다가 이제 선을 그릴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레이어를 선택해 놓고 그 다음에 도형 툴로 이제 모양을 그리거나 레이어를 추가하면은 선택되어 있는 그 레이어 위에 생겨요. 그래서 이 전체 컷을 선택해 놓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런 모양은 선도구를 골라주세요. 선도구. 그리고 선도구에 보시면요. 여기 두께는 그냥 1픽셀로 그릴 거니까 그대로 놓으면 되고 여기 톱니바퀴가 있을 거예요. 옵션 바이 톱니바퀴. 여기서 화살촉을 시작 끝을 체크하시고요. 폭은 길이가 길면 좀 안 이쁘니까 폭이랑 길이를 똑같이 500으로 맞출게요. 그 다음에 선을 이렇게 누르시면서 끌어주시면 돼요. 끌으실 때는 Shift 누르면서 끌면 이렇게 똑바르게 선이 그려집니다. 이쪽 축도 끌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가슴께도 눌러서 Shift 누르면서 끌어서 그리고 소매단 여기도 그릴 거죠? 여기서부터 소매단 그릴 영역까지 이렇게 끌어서 그리고 그 다음 여기 소매도 그릴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이런 식으로 화살표를 그려주세요. 좀 키워서 보여드려 볼게요. 자, 글씨 적을 거니까 타입 툴로 선택하시고 글씨를 적을 부분을 클릭합니다. 일단 작은 글씨니까 21포인트도 좀 클 것 같고요. 한 12포인트, 10포인트 뭐 이 정도로 좀 작게 적으면 되겠죠. 어깨. 글씨는 까만색으로 할게요. 굴림체가 잘 안 보이니까 다른 글씨체로 골라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어서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 요 글씨 있잖아요. 이 글씨를 Alt 누르시면서 끌어서 이렇게 복사하세요. 얘를 끌어서 복사해요. 끌어서 복사해요. 끌어서 복사해요. 끌어서 복사해요. 글씨 이제 타입 툴로 이 어깨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고칠 부분에 마우스를 이렇게 가져다 놓으시고 드래그. 그 다음 가슴, 컨트롤 엔터. 얘는 암홀이죠. 드래그. 암홀, 컨트롤 엔터. 여기 어깨가 아니라 얘는 총기장. 컨트롤 엔터. 여기 어깨 아니니까 또 드래그, 소매, 컨트롤 엔터. 여기 소매단이죠?
또 드래그, 소음했단, 컨트롤 엔터 이렇게 바꿔주세요. 자, 그래서 아까 요거 전체 컷 요거 넣은 거 있었잖아요. 여기를 클릭 하시고 제일 위에 우리 소매까지 고쳤으면 소매는 쉬프트 누르면서 클릭, 그러고 컨트롤 G, 얘는 이름을 그냥 사이즈 이렇게 주면 되겠네요. 자, 옆에다가는 사이즈표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먼저 했는지 보고 사이즈표 또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표는 사각형들의 집합이죠. 간단하게 말하면 요 한 칸 한 칸이라는 셀들로 구성되어 있잖아.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서 일단 요 사각형 한 칸을 그려볼게요. 자, 사각형 한 칸을 그립니다. 일단 여기 도형 툴에서요. 도형 툴에서 사각형 도구를 선택하시고요. 요 옆에다가 사각형 하나 그리세요. 너무 크게 그리지 마세요. 한 칸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리시면 돼요. 이 칸은 칠을 좀 연한 회색 정도로 할게요. 그러고 획을 줄 거예요. 여기는 획을 뭐 까망이면 까망으로 할까요? 아니면 좀 짙은 회색도 좋아요. 한 1픽셀 정도 얇게 선을 주죠. 지금 만든 게 요거 하나 만들었어요. 사각형을 이동 툴로 Alt 누르면서 옆으로 끌어요. 네. 몇 개 끌어야 되죠? 어깨, 가슴, 총기장, 아물, 소매단, 소매인데 또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니까 하나 더. 자, 이렇게 복사를 했어요. 다른 방법, 사각형 하나 만드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컨트롤 J를 하면은 그대로 복제가 돼요. 그럼 방향키로 이동 툴에서 방향키로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맞춰도 되죠. 컨트롤 J, 움직일 때 방향 툴로 움직이는데 방향키로 움직이는데 쉬프트를 누르면서 움직이면 10픽셀씩 움직여지니까 좀 더 편하게 맞출 수는 있어요. 컨트롤 J, 이거는 마우스 안 쓰고 쓸 수 있는 방법이죠. 컨트롤 J, 이동 툴에서 방향키로 움직이고 이렇게 또 컨트롤 J 움직여서 배치, 컨트롤 J, 쉬프트 누르고 움직였고요. 방향키를 이렇게 맞추고. 자, 이 방법도 가능해요. 편한 대로 하세요. 근데 우리가 아마 마우스로 하는 게 아마 좀 더 편했을 건데 삐뚤빼뚤이 신경 쓰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저는 중간에 이제 쉬프트를 누르면서 하면은 수직 수평으로 가니까 그렇게 이용하는데요. 일단 그게 좀 어려우신 분, 서투신 분은 컨트롤 J가 그 레이어를 그대로 복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사를 해서 방향키로 움직이면 되죠. 이동 툴에서 방향키는 1픽셀씩 움직여지니까 쉬프트 누르면서 방향키는 10픽셀씩 움직여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서 복사해서 만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만드셨다면 사각형 2번서부터 요 맨 마지막 6번까지 제가 선택을 하고요. 얘를 다시 Alt 누르면서 이동 툴에서 끌어서 밑으로 내려요. 그리고 얘는 색깔을 바꿀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형 툴에서 칠 색깔을 흰색 됐어요. 타입 툴로 이 위에 혹시 이렇게 나오면 엔터 한번 치세요. 아니면 딴 데 눌러서 엔터 쳐놓고 해도 돼요.
자, 이렇게 네모 뜨면 이때 클릭하시고 여기다 사이즈 적당하게, 저는 방향키로 움직이는데 컨트롤 누르면 기본적으로 이동 툴이 돼요. 이때 방향키를 움직이면은 이렇게 내가 매번 이동 툴 안 누르고 방향키로 움직여서 설정할 수 있어요. 적었죠? 그럼 이제 이동 툴로 Alt 누르면서 끌어요. 아까 우리 요 암홀 했던 것처럼 쭉 끌어서 이렇게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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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사. 일일이 찍어서 적으려면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제가 아마 포도비누 할 때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여기도 뭐 얘네들 다 사이즈들만 선택해서 Alt 눌러서 복사 하고 이제 적을게요. 여기는 어깨, 컨트롤 엔터. 여기는 가슴, 여기는 총기장. 이거 좀 세 글자니까 얘는 좀 옆으로 옮겨야죠. 컨트롤 누르면서 조금씩 옮겨서 가운데쯤으로 맞춰놓고, 그 다음에 암홀, 얘는 또 소매단, 이것도 가운데로 이렇게 맞출게요. 그 다음에 얘도 소매, 얘는 사이즈가 아니라 프리, 얘를 가운데쯤으로 이렇게 컨트롤 누르고 맞추고 65, 컨트롤 엔터. 그 다음 컨트롤 누르면서 이렇게 조절. 가슴도 블럭 지정해서 67, 컨트롤 엔터, 조절. 이거 움직이실 때 마우스로 일일이 하려고 그러면 뒤에 게 막 선택이 되거나 움직이는 게 좀 불편해요. 그래서 키보드를 좀 익혀 두셔야 돼요. 총기장 이렇게 블럭 지정했죠? 73 적고 컨트롤 엔터. 그 다음 컨트롤 누르고 있으면서 방향키, 이게 훨씬 편해요. 는 27 컨트롤 엔터, 방향키. 소매단도 방향키, 소매도 방향키. 자, 깔끔하게 표를 만들었습니다. 레이어가 지금 꽤나 많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 사이즈 바로 위에 있는 사각형서부터 제일 위에 있는 62 마지막 요 소매까지를, 소매 여기 글씨 숫자까지를 Shift 누르시면서 클릭하시고 얘를 또 컨트롤 G, 얘는 표라고 이름 줄까요? 표. 그리고 요 사이즈랑 표를 같이 선택해서 또 컨트롤 G, 요거는 간단하게 뭐 사이즈 표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정리가 깔끔해졌죠. 자, 다 만드셨다면 요 밑에 여백이 꽤 많이 남았어요. 아까 전처럼 여백을 제거해 볼게요. 그러면 다시 크롭 툴을 골라주시고 요 끝에서 끌어서 필요한 데까지를 엔터, 이렇게 잘라내시면 됩니다. 그러고 다 됐으니까 파일에서 다른 이름 저장 또는 저장, 얘는 제가 바탕화면에 아까 저장한 폴더 안에 S03으로 할게요. 그리고 다시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해서 요거를 JPG로 해서 저장, 확인. 파일의 이름을 제가 왜 상세01, 상세02 이렇게 안 적었냐면요, 우리가 지금은 사실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쇼핑몰을 만약에 더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오픈마켓에 올리신다라든지 할 때 보통 이미지 호스팅에 올리게 되면은 한글 같은 경우는 뭐 퍼센트 뭐 이렇게 막 바뀌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뭔지 알아보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영문 숫자 같은 걸로 만들어서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뭐 그게 너무 어려우시면 한글로 하셔도 상관은 없는 거다, 이 정도로는 얘기를 할게요. 대신에 나중에 이제 사진을 뭐 갈아 끼거나 할 때 조금 힘들겠죠. 자, 이렇게 저장해 봤다면은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를 본 거냐면 어디 보자. 아까 만든 게 어디로 갔니?
여기 있죠? 자, 이렇게 대표 사진 한 개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상세 사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거 세 개를 이제 쇼핑몰에다 올리는 그런 절차를 진행을 할 겁니다. 판다 랭크라고 인터넷에 치시면 돼요.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판다 랭크. 그러면 이렇게 스마트 스토어 이커머스 셀러 무료 분석 툴이 나왔고요. 여기다가 분석할 상품을 한번 적어 보실래요? 내가 예를 들어서 휴대용 선풍기를 팔겠다. 이렇게 적어보면 얘가 분석을 해줘요. 캐릭터 되게 귀엽죠? 그래서 실시간 상위 랭킹 상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월 검색은 지금 얼마나 하고 있고 상품은 얼마나 올려져 있는 상태인지, 그래서 가격은 얼마 정도에 지금 팔리고 있고, 그리고 시장 규모는 어떻고, 카페에 어느 정도 블로그가 들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많이 이제 보실 수 있는 트렌드, 네, 이런 것들도 보여지고요. 메뉴는 쇼핑 탭에 당연히 뜨겠죠. 그리고 연관 키워드 보니까 스탠드형 선풍기, 뭐 패션 목걸이, 뭐 USB 메모리 등의 여러 가지 이런 연관 키워드들이 보이네요. 그렇죠? 뭐 핸디넥 선풍기도 있고. 그래서 간단하게 키워드를 분석해서 보실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키워드 분석 툴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키워드 분석 판다랭크에 대해 한 번 더 좀 훑어보자면, 키워드 찾기라는 부분에서는 쇼핑 카테고리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보시면 쇼핑 카테고리 패션 의류에서는 뭐 라이키, 뭐 자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카테고리를 내가 분석해서 찾아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요 옆에 키워드로 찾기 있죠. 요거를 눌러서 상품 종류를 쳐서 검색해 보시면, 아까 제가 휴대용 선풍기 했으니까 똑같이 적을게요. 이렇게 해서 적어서 보시면은 휴대용 선풍기를 얘가 검색을 해서 이렇게 보여주기도 해요. 그럼 선풍기라고 적는 이 키워드는 경쟁률이 나쁘죠. 아무래도 검색은 적게 하는데 뭐 많이 하긴 하는데 상품량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대키워드다. 그래서 휴대용 선풍기 같은 경우 경쟁률이 또 이것도 높네요. 그쵸? 그럼 휴대용 선풍기보다는 다른 단어를 좀 활용해서 쓰실 수가 있는지도 또 파악을 해보시는 거예요. 경쟁률이 최적, 최악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검색이 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고, 그 중에서 황금 키워드를 뽑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황금 키워드는 무조건 황금 키워드가 좋다는 아니고요. 다만 이거예요. 검색 수에 대해서 상품량이 조금 적은 거, 이런 걸 황금 키워드라고 여기선 얘기를 하는 거니까 황금 키워드만을 노릴 거는 아니고요. 이 중에서 검색량도 많으면서 어느 정도 쓸만한 키워드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키워드 선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키워드 분석에서 아까 보셨던 분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아까 만약 손선풍기다 이렇게 바꿔보면은 손선풍기라는 게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키워드를 검색하고 있는지, 경쟁률이 96대 1이네요. 세긴 세네요. 그죠? 이런 내용들 볼 수가 있고, 제품 소싱 플랫폼으로는 아마 대량 소싱하는 게 1688, 알리바바, 조매매 이런 데서 하고 있으신가 봐요. 소량 소싱은 타오바오나 알리익스프레스, 아마존에서 한다고는 하네요. 그래서 모든 연관 키워드들 또 체크해 볼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또 가격도 분석해 볼 수가 있는데요. 상품명과 희망 판넬 가격을 적고 분석을 해보면 그거에 대한 어떤 분석 가격 순위도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판매할 상품명과 희망 판매 가격을 적고 분석을 해보면요. 이렇게 적어볼게요. 네, 가격이 일단은 지금 최저가 순으로 상위 1%네요. 8,000원 너무 싸다고 하네요. 그렇게 비싼가요? 요즘 좀 비싸진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이제 더 지나면 더 나올라나? 자, 어쨌든 가격대가 그러면은 14,900원이 최저가 30% 가격이라니까, 예를 들어서 2만원 올려보면 어떻게 나오나 볼까요?
이런 식으로. 그럼 가격이 메리트가 확 떨어지죠. 예, 비싸니까. 그죠? 그래서 한 개당 예상 수익은 뭐 이 정도 나올 거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좀 되게 재밌게 해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상품을 팔고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내가 상품을 팔고 있는 게 잘 팔리고 있는지, 몇 등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실 때도 활용하실 수가 있어서 이런 거는 좀 보시면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순위 추적으로 가보면은 일간 순위와 실시간 순위가 있어서 그런 것들로 체크를 해볼 수도 있고요. 네, 한번 보시면서 검색을 해보시면은 예를 들어 어떤 키워드랑 뭐 관련된 키워드를 찾는다든지 상위 랭킹 상품은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시면서 어느 정도 내가 어떤 상품들을 소싱을 할 것인지를 원래는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콘텐츠 분석인데 어떤 키워드를 등록하고 날짜를 적어서 등록을 해보면 그 키워드로 사람들이 얼마나 검색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부분들도 나와요. 그리고 요거 이제 플랫폼에 올려져 있는 게시글 이런 것들도 이렇게 보여지니까 콘텐츠에 대한 분석도 가능합니다. 재밌는 툴이니까 보실만 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기존 상품이다 하면 상품의 URL을 붙여서 엔터 쳐보면은 그 올려져 있는 상품이 지금 어느 정도 가격 순위로 나오고 있는지 그런 것도 파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재밌는 툴이죠? 한 번씩 키워드 적으면서 검색해 보시고 계세요. 요거는 검색을 해보고 이런 상품은 어떨까 보는데 경쟁률 괜찮아 이러면은 팔 수가 있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소싱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먼저 찾아보시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간단하게 판다랭크 소개를 해드렸고 그래서 오늘 잘 팔리는 상품 이렇게 제일 메인에는 지금 잘 팔리는 상품들이 떠요. 아가 흡입기라든지 뭐 스위치 LED 뭐 멀티밤 이런 것들이 많이 팔렸다고는 하네요. 키워드 랭크로 사람들이 많이 검색한 키워드랑 이게 이제 전체 카테고리인데 예를 들어 내가 패션 의류에 예를 들어 여성 의류에 뭐 여성 의류까지만 놔볼까요? 이렇게 해서 검색하면은 그 여성 의류 패션 의류 중에서 많이 구매한 상품들 그리고 기기 성별 연령 이런 것들을 메인에서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뭘 팔겠다라는 게 사실은 딱 정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뭐 잘 팔리는 상품을 누구나 다 알 수 있다라고 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상품은 계속해서 올려보면서 계속해서 올리다 보면은 정말 그 중에서 베스트로 잘 팔리는 것들이 있는 그런 경우고 근데 다만 아무거나 마구잡이로 올리다 보면 내 쇼핑몰의 컨셉이 애매해지니까 내가 이제 자주 들어올 고객층을 대략 선택을 해서 예를 들어 뭐 주부라고 하면 주부들이 필요한 제품들 이런 것들을 올리는 형식으로 나가시면 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품은 검색을 해보다 보면은 좀 답이 나와요. 어떤 것들을 좀 팔면 되겠다. 그리고 키워드 분석을 해보다 보면 아까 키워드들 연관 키워드들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이 키워드를 올리면 경쟁률이 좀 적네.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 많이 찾네. 이런 키워드들을 뽑아낼 수가 있을 거거든요. 아무래도 그 부분이 제일 시간은 오래 걸리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것들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추천을 드리고요. 이거는 예를 들어 도매국에 가서도 보실 수가 있어요. 도매국도 도매 사이트 중에 하나인데 도매국에 가서 만약 아이고 닫고 아까 창이 닫아지나요? 인기 100 이런 거 있죠. 그러면 도매국에서 인기 있는 상품들이 쫙 나오거든요. 그럼 도매국에서 지금 사람들이 파는 것들을 보니까 이런 거 선풍기 손선풍기 아까 파는 게 3,200원 최소 3개 해가지고 팔고 있긴 하네요. 근데 내가 이걸 다 볼 게 아니라 나는 여기서 예를 들어 가구 생활 치유용 보겠다. 그럼 이렇게 맞추면 가구 생활 치유에 맞는 상품들만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가격대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900원이라고요? 최소 24개 사면은
900원씩이 살 수가 있대요. 근데 요즘 이거를 가정에서 웬만해선 갖고 있을 거고, 코로나도 이제 뭐 거의 잠재 좀 적어지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팔았을 때 뭐 많이 남을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남긴 할 것 같아요. 900원이라고 한다면, 그죠? 뭐 어쨌든 이거는 이런 상품이 있다면 이제 네이버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쳐서 쇼핑을 보면은 대략적으로 팔리는 가격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다른 것들 막 4천 얼마 막 이렇게 팔아요. 그러면은 되게 싸게 사서 팔 수가 있겠다. 그러면 저 상품을 픽해서 올리는 거죠. 그쵸? 그리고 내 그 아까 얘기했던 컨셉 있잖아요. 뭐 주부라고 하면 주부들에게 맞게, 주부들이 봤을 때 이거 상품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들 만한 그런 멘트들을 구성을 해서 상세 페이지를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올리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싱 사이트는 물론 도매국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들 이제 좀 더 찾아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런 도매국이나 이런 사이트들은 보통은 이제 사업자로 가입해가지고 하시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그거는 아마 나중에 파악하셔서 소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이과세자도 다 가능은 하니까요. 자, 판다랭크 한 번씩 보시면서 혹시 질문사항 있으신 분 질문을 좀 받고요. 그리고 도매국도 시간이 좀 있으니까 좀 보시고 질문을 좀 받을게요. 그리고 다 보신 분은 스마트 스토어를 들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요거 상품 올리는 거 오래간만에 또 하나 해보려고 하거든요. 아까 전에 그냥 올린 요 상품 테스트 상품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 대표 사진하고 상세 페이지까지 만들었으니까 그거 복습 겸 올리는 시간으로 할게요. 촬영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일단 오늘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다랭크랑 도매국 한 번씩 보시고요. 다 보신 분은 저처럼 로그인을 해주시면 돼요. 자, 상품 올리는 거예요. 여기 상품 관리에서 상품 등록해서 올려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몇 번 해봤으니까 이제 잘 하시겠죠? 카테고리 명을 입력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올리는 상품에 대한 카테고리가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면 일단 인터넷을 잠깐 가서 네이버를 가요. 여기다가 뭐 지금 우리가 적은 게 맨투맨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적어보면은 쇼핑에 가서 보면 이렇게 올려져 있는 상품들이 지금 뭐 남성 의류 티셔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럼 남성 의류 티셔츠로 넣을게요. 그럼 여기 카테고리다 티셔츠 이렇게 적다 보면 남성 의류 티셔츠가 나와요.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이거 안전기준 대상 준수사 이거는 넘어갑니다. 확인 누르시면 돼요. 상품명 아까 우리 만들었던 게 상품 이름이 뭐였냐면은 베리큐트 써니 기모 맨투맨이거든요. 일단은 그렇게 적을게요. 테스트 베리큐트 써니 기모 맨투맨 뭐 이런 식으로 적어보자. 그리고 판매가는 지금 얼마 정도를 보통 보면 될까요? 맨투맨 티가 가격대가 물론 각각 좀 다르겠지만 한 2만원대 하나요? 만 얼마도 있고 그죠? 한 15,000원 정도로 잡을까요?
원래는 이게 단가가 있을 거예요. 내가 들여오는 단가가 있고 거기다 일단 마진을 어느 정도 남겨가지고 세금 어느 정도 뗄 거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판매가를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그런 거 들여온 상품은 아니기 때문에 15,000원으로 적었어요. 자, 그 다음에 할인을 할 거면 설정함. 그러고 할인을 설정을 하는데 전체 할인을 할 거다. 그래서 얼마를 할인해 줄 거냐면 2,000원을 할인해 주기로 해보죠. 그럼 13,000원에 팔겠다가 되어지겠죠. 자, 그럼 이제 재고 수량을 정하는데 옵션 재고 수량 쓰면 어차피 옵션의 재고 수량으로 적용이 되니까 얘는 넘어갈게요. 밑에 옵션을 눌러서 여기서 이제 색상 사이즈 간편 입력이나 아니면 직접 입력 등을 고르시면 돼요. 지금 직접 입력을 골라보면 이렇게 단독형과 조합형이 있었고요. 여기서 조합형을 고르기로 했었죠. 자, 옵션명 개수. 만약에 색깔이 단벌 색깔이고 지금 어차피 프리 사이즈다 라고 한다면 그냥 재고는 그냥 숫자만 적으셔도 될 것 같네요. 근데 만약에 지금 얘가 아까 보니까 프리 사이즈였죠. 그쵸? 색깔도 요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옵션 안 줘도 되는데 옵션 주지 말까요? 지금? 아니면 연습이니까 한번 줘볼까요? 어느 쪽으로? 할까요 말까요? 옵션을. 그러면 색깔이 여러 개 있다라고 가정하고 할 거예요. 그렇게 해볼게요. 그럼 옵션명의 컬러를 적고요. 그 다음 옵션 값에다가 예를 들어서 검정, 흰색, 뭐 또는 화이트, 또는 녹색, 파랑, 노랑 뭐 이런 식으로 옵션 값을 대략 적어주세요. 그러고 나서 옵션 목록으로 적용을 하면은 얘가 이제 옵션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옆에다 이제 재고 수량을 검정은 예를 들어 10벌이 있고 뭐 흰색은 2벌이 있고 녹색은 뭐 3벌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갖고 계신 재고 수량을 적으면 되겠죠? 빨강은 없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0은 품절로 이렇게 나오니까 재고 수량은 마음껏 넣으세요. 지금 이거는 제가 그냥 맘대로 넣은 거예요. 자, 여기 대표 이미지를 클릭해서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내 사진에서 아까 전에 만든 걸 넣을 거니까 바탕화면에 아까 제가 오늘 날짜로 이름 줬었으니까 해당 폴더를 열고 아까 여기 대표라고 해놓은 거 있었죠? 요걸 눌러서 열기. 그럼 여기 이제 사이즈에 딱 맞게 들어갔겠죠? 사실 추가 이미지도 넣었으면 좋겠긴 했었는데 그냥 넘어갔어요. 나중에 하실 때는 추가 이미지도 만들어서 넣어주세요. 그냥 넘어갈게요. 저는 상세 설명으로 내려오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스마트 에디터 1으로 작성을 누르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사진을 1번, 2번, 3번 그러니까 이 세 개를 선택해서 열기 하시면 세 개가 들어가지겠죠. 물론 이런 데다가 조금 더 추천드리고 싶은 건 글을 몇 개 더 적는 거예요. 이 사이에다가 우리가 글을 적겠다라고 한다면 적어주시면 되거든요. 뭐 어떤 상품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좀 적으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지금은 특별히 없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자, 여기까지 일단 상품 올리시고 나서 등록 누르세요.
그럼 작성된 내용이 있습니다로 이렇게 바꿔서 나왔을 거예요. 상품 주요 정보, 여기 원산지 국산 요거 다 똑같은데 여기 상품 주요 정보를 눌러서요. 일단 브랜드에다 적을게요. 여기 뭐 베리큐트라든지 아니면 내 브랜드를 적으셔도 돼요. 제조사, 예를 들어서 뭐 한일몰 뭐 이런 식으로 브랜드랑 제조사를 적는데, 없으시면은 그냥 본인 그 제조 그 하신 거가 맞으면은 본인 제조사를 적거나, 아니면 브랜드를 그냥 본인 브랜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상품 속성이라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제 카테고리 맞춤형 정보를 선택하는 거예요. 얘가 지금 면 기모 쪽이죠. 그럼 면 기모를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죠. 자, 총 기장은 지금 기본 기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소매 기장. 얘는 지금 긴 팔이죠. 넥라인, 유넥, 동그란 원으로 돼 있으니까는 유넥으로 넣으면 되겠네요. 핏. 얘는 루즈핏, 오버핏에 해당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좀 낙낙하다라고 했으니까는 루즈핏. 패턴. 패턴이 지금 없어요. 무지. 혹시 여기 더 속성 입력하려면 속성 더 입력하게 하면은 더 이게 나타나요. 뭐 안감은 기모로 해라. 뭐 이렇게 해서 저장하면은 이 속성이 다 나타나서 들어가겠죠. 자, KC 인증은 없으니까 인증 없음으로 놓고요. 원산지 국산, 상품 상세 신상품, 미성년자 구매 가능. 자, 여기까지 일단 설정하시고 상품 정보 제공 고시로 갈게요. 자, 여기 이제 상품 정보 제공 고시인데 이 부분 이제 누르셔서 설정 여부는 설정함으로 놓으시고요. 상품군은 지금은 의류니까 의류로, 그리고 상품 상세 참조로 전체 입력 눌러주시면은 상품 상세 참조가 여기 채워져요. 혹시 여기 입력할 수 있는 사항들이면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뭐 특별히 입력하기 힘드시면 상품 상세 참조로 하되 상품 페이지, 상세 페이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배송으로 가겠습니다. 배송은 배송 방법 택배 소포 등기, 그리고 배송은 일반 배송, 묶음 배송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그리고 상품별 배송비, 유료면 유료, 기본 배송비 요즘은 3,000원씩은 하죠. 그래서 3,000원. 뭐 결제 방식, 착불 또는 선결제, 그리고 도서 상간 배송비인데요. 요거는 2권역이냐 3권역이냐는 제주도 배송이냐 아니면 제주도 말고 도서 상간은 따로 받을 거냐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제주도는 예를 들어서 추가 배송비가 뭐 예를 들어 3,000원에 뭐 3,000원이 더 붙는다. 그럼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별도 설치비 없음, 출고지, 그 다음 반품 교환. 자, 우체국 택배 됐죠? 그 다음 AS 특이사항, 저번에 다 입력했던 사항들 있을 거예요. 따로 수정할 내용 없으시면 그대로 넘어가셔도 돼요. 자, 추가 상품은 내가 이제 추가 상품이 있다면 여기서 설정하시는 건데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내가 상품이 여기 있고 그 상품 목록을 여기서 찾아서 추가로 이제 선택할 상품을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추가 상품이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고, 지금은 없으니까 설정 안 함 할게요. 구매 혜택 조건, 이거 최소 구매 수량 이런 거 넣는 메뉴였는데 따로 들 거 없으시면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이 포인트만 볼 건데요. 상품 구매 시에 지급이 되게 할 건지 아니면은 상품 리뷰 작성 시에 지급되게 할 건지인데, 구매 시보다는 보통 이제 리뷰 작성할 때 지급되게 한다라고 했었죠. 텍스트 리뷰 작성하면 예를 들어 50원 주고 포토 동영상 리뷰 작성하면 150원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상품 리뷰 작성 시 얼마 주게 할 건지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검색 설정. 이게 이제 SEO 부분인데 여기 이제 관련된 태그들을 입력을 하는 거예요. 태그 직접 입력해서 여기다 입력합니다. 맨투, 맨티, 큐트, 그리고 귀여운, 기본티, 이런 식으로 입력해서 넣어보시고 검색에 적용되는 태그를 보면은 다 태그 사전에 등록되어 있네요. 그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선택 포함 최대 10개까지 되니까 넣을 수 있는 태그들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다 해당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노출 채널은 그대로 이제 올리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검색 품질 체크를 해보면은 점검 필요한 거 없으면 확인하고 저장하시면 올라가겠죠?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지금 상품 잘 올라간 거 보이죠? 요거 올리는 거 중복 할인이랑 공지도 배워야 되긴 한데 그거는 일단 상품 나머지 이제 올리고 나서 그때 할게요. 자, 어쨌든 여기 상품 정보라든지 아까 입력했었던 부분들 보여지고요. 밑에 보시면은 상품 정보 제공 고시와 그리고 태그들 들어있는 거 보이시죠? 태그를 내가 뭘 넣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경우는요, 경쟁사에 그 상세 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태그가 보일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올려보는 것까지 성공해 보세요. 잘 안 되신 분 질문 받고 잘 되시면은 지금 1시 45분이니까 정리하고 마칠게요.